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기상예보 들으셨을 텐데요. 기상예보 안 듣더라도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정말 이러다가 바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드는 그런 아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돼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원 한 54,000원부터 3단원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개 의원들은 자기가 필요한 전화만 하고 귀찮은 전화는 받지 않는다. 그건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초선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서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언론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정치와 혹은 정치의 과정으로서의 언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론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 언론을 등한시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 콜을 반드시 해주는 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런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한창 들떠있는 초선 당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발언 끝났다고 상임위 회의장 나가지 말라.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를 선택하면 로비스트로 오해받아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국회 부의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내가 초선 의원이었을 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선배 의원이 없었다면서 A4 용지 5장 분량의 손편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병석 의원이나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정치 선배들이 초선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 우리나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초선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이런 분들의 이런 조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김에 아예 이들 초선 의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제도화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 국회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대비는 하되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의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앞선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한미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최근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는 기질이 나쁘고 클린턴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치는 이성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에서도 이런 이성이 실종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미국의 정치 과정을 보면 이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주특기로 하는 트럼프 같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의 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길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국민은행 자본 확충 방법을 놓고서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요. 예.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타스크포스 팀 이걸 꾸린 모양이에요. 오늘 뭐 출범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입장차를 보이자 최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한국은행의 발권력, 돈 찍어내는 힘을 동원한 이른바 한국파 양적 완화안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TF 논의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예. 오늘 오후에 모초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 방안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자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예.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도 함께 함구령을 내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구조조정의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우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 회의에서는 자본 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일단 제시될 전망이고, 물론 정부 재정 투입보다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찍어내는 팀의 동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은행 출자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론한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예정인데요. 예.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건 이제 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인데 발행할 때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과연 한국은행을 비롯해 이번 한국적 양적 완화 이거 과연 가능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0대부터 이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대기업 부실 여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농협 금융지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농협 금융지주가 뭐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조 원대의 충당금을 한 방에 쌓는 빅베스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예.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빅베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전적 의미로는 빅베스, 그러니까 목욕을 철저히 해서 몸에서 더러운 것을 떨어낸다라는 건데 뭐 명절 앞에 이제 목욕한다고 이런 의미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나 경제 의미로 넘어가면요. 이 정권 교체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전임자 책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에 누적되는 손실 같은 거를 한꺼번에 이제 다 털어서 회계장부에서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농협금융지주가 아직 뭐 전임자에게 책임 떠넘길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닌데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보다 대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 철강 등 5개 취약 산업에 가장 노출이 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여기서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 충당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건전성을 위해 아픔을 참으며 빅베스를 감행해야 한다. 용기를 낸 거죠. 지난해 4분기 STX 조선해양 충당금 적자 전환됐죠. 이때 충격받았죠. 올 1사분기 창명해운 법정관리 들어가고 대우조선해양과 STX 조선 여신 규모 2조 원 넘어서 아마 농협금융지주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고 부실 여신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자체 TF 설치해서 관리 감독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용기를 낸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은 2.2%가 될 것이고 올해 2분기 중에 한국은행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을 HSBC가 내놓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제 리서치 공동 대표인 프레데릭 뉴먼 씨가 어제 간담회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 부채 상황을 돕고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하할 거다. 그리고 외부 중국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미국 성장 둔화가 이어져서 수출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2%, 내년에 2.4% 정도가 될 거다.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게 GDP 대비한 대출의 비율이 소폭 떨어지면서 요즘 이제 아시아 지역이 이제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와 지금 다르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지만 미국과 유럽 어느 곳에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 그때의 배운 게 있어서 지금 금융 차원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항국적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요거 발권력 동원해서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이 성장이 예상되는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산업 진출하고 첨단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까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경제하고 스포츠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예? 예, 깊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세계 해운업 불황여파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지금 덮친 것 같은데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예. 조직위원회의 간부들도 어제 사퇴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물러난 거거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진해운이 현재 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양호 위원장이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2014년에 조양호 조직위원장이 전임이었던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조직위를 맡았고요. 예. 그동안에, 이 조직위를 맡으면서 이 올림픽 준비를 해왔는데, 이 물러나게 되면서 후임에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예. 이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이 퇴임 이후에
이 서울산업대학교 총장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앞으로 한 1년 9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신임 조직위원장이 체육회 출신도 아닌데 이게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은 일단 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단순히 체육계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올림픽 준비가 어렵다 이렇게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우선은 이번 신임 조직위원장이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예. 또 이 대학 총장과 경제단체장을 거쳐서 이 대기업 경영까지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직 장악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조직위원회 내부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후원사를 확보해야지 되고 시설물 공사도 마무리해야지 되고 예. IOC와의 협력 관계도 남아 있고요. 이런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이 이시범 조직위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유력 인사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에도 이 스포츠계에서 계속 활동할 분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추후에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인사로 반려동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물론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올림픽 이후에도 이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미네소타가 지금 4연패 중이었는데 어제 연패를 끊는 그런 맹타를 휘둘렀다 그러죠? 예, 이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 어제 휴스턴전이었었거든요. 예. 2타점 3루타 포함해서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미네소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타율 2할 5푼이고요. 1대3으로 뒤지던 5회 초 1사 1-2루에서 이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3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예. 미네소타가 6대1로 이겼는데요. 이 세인트루 그동안 이 박병호 선수가 득점권, 기회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 타점을 쓰러담은 3루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도 어제 이 필라델피아전에서 7회 초에 등판했는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공 11개로 3자 범퇴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4번째 홀드를 잡아내면서 평균 자책점 1.84로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한화가 SK를 이기고 2연승을 지금 올렸는데 한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예. 하나가 참 재밌는데요. 예. 뭐 잘해도 관심, 못해도 관심입니다. 예. 일단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뭐 100점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지난주에 하나가 4승 1패로 살아났는데 어제 다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어제 경기만 같으면은 뭐 하나가 왜 꼴찌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었거든요. 예. 이 투타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SK를 7대2로 이겼고요. 선발 송원범 선수에 이어서 이 박정진, 송창식, 권혁 선수가 차례대로 마운드에 올라서 SK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는데 7회에 로사리오 선수가 말로 홈런으로 승리에 쐐기를 막았습니다. 예. 이 로사리오 선수가 원래 이 하나가 이 중심 타선의 핵심 선수로 영입한 선수인데 그동안 부진했거든요. 예. 최근 경기에서 연속 안타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하나로서는 로사리오 선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반갑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지금 시각 8시 31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6시 40분쯤부터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행인이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구간 구조 작업으로 현재 1, 2차로가 양방면 통제돼 있습니다. 남단부터 북단 쪽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니까 출근길 운행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성동구에서 사근 램프 구간 2차로에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지금 2차로가 차단됐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양화로는 신촌로 광화문 방면 창천 삼거리부터 충정로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양화대교 방면 홍대 입구역에서 지금 합정역까지가 정체입니다. 국회대로는 서울 쪽으로 경인 지하차도부터 신월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국회 앞쪽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2일 신지은 선수가 LPGA 그러니까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135번째 경기 만에 상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간 우승 없이 10위권 이내 성적만 20번을 기록해온 신지은 선수. 그래서 이번 결과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한국의 팬들에게도 값지지 않을 수 없죠. 자, 지금 어떤 심경일지 미국 현지에 있는 신지은 선수 연결해서 지금 본인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게 이제 미국 일에서 조금 이 시차가 좀 뜨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데뷔 6년 만에 첫 번째 우승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소감 얘기해야죠, 이럴 때는. 예? 네,
먼저 너무 기쁘고요. 예.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축하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우승 실감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이번 경험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많이 우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우승하는 것보다도, 예? 135번째 경기만에 우승을 했다. 전 이게 굉장히 더 값지다고 보거든요. 톱 10에 20여 차례나 들었지만, 1등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노력한 끝에 우승을 하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죠.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 주변 분들이 좀,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하셔서 스트레스를 조금은 받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예. 네. 네, 탑 10에 많이 든 것도 제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스로가 이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승을 못해도 2등을 하려고 했고 또 2등을 못하면 탑 10에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나이도 어린 우리 신지윤 선수가 그렇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큰딸보다도 2살이 어리거든요. 우리 신지윤 선수가.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신지윤 선수, 그동안 좀 이 3, 4라운드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뒷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크게 신경 써가지고 연습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 제가 시합들 돌아보면 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퍼터를 뺐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랬었고 또 호주 분야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서 예. 이번 주 텍사스에는 날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퍼팅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마지막 라운드에 업앤다운을 많이 세이브를 잘했고 또 그렇게 해서 노보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지윤 선수 연습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도 뜯어 말린다며요. 연습 좀 그만하라고.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선수들도 진짜 다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시합 와보시면, 정말, 우리 한국 선수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요. 예. 연습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 과정이 좀 힘들고 한데, 제가 이제 골프를 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고 결과에 만족하고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연습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예? 그거, 진짜 그거는 본받을 일이죠. 근데 우리 신지윤 선수는 언제부터 골프 시작했죠? 골프를 9살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실내 연습장을 운영하셔가지고요. 그때부터 골프채를 잡게 됐고 계속 하다 보니까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 그때 유명했었나요? 그쵸. 제가 이제 골프 시작할 쯤에 세리 언니가 이제 US 오픈도 이기시고 이제 LPGA에서 엄청 활약이 있으셨을 때여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확실히 받은 건 있죠.
그렇군요. 아니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예. 근데 인터뷰 보니까 시즌 끝나고 한국에 오는 거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보통 1년에 외국에 며칠 있어요? 제가 제 미국 집에 한 두세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그리울 또 한데 제가 한국인이라서인지 한국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시즌 끝나면 들리고요. 또 외국 시합 중간중간에 비는 주가 있으면 한국에 들리려고 하죠. 그렇군요. 뭐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한국에 오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떤 게 맛있어요? 어떤 게? 또. 예? 저는 한식을 가리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좋아하고요. 예. 미국에서는 좀 못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한국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이 안 나요. 한국은 진짜 짜장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 예? 아직 입맛이 굉장히 유아틱하구나.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지은 선수 LPGA에서 첫 우승도 했는데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라고 하기보단 제가 항상 세우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주 이제 시합을 나가면 작년보다는 성적이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가고 또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세우는 목표가 이제 예선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꾸준히 이제 치는 걸로 목표를 하는데요. 또 다른 꿈이 있다면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메이저 우승을 특히 US 오픈을 해보고 싶고요. 데뷔왕도 해보고 싶고. 아니 그렇게 많이 해보고 싶은 거 좋죠. 그럼요. 그 꿈들 꼭 다 이루시길 바라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한 선수죠. 신지은 선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3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었죠. 일본 국내청에서 약 90년 만에 환수한 문화재 조선왕조의궤가 보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우여곡절 많았던 우리 문화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이와 관련한 얘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효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선 왕조의궤. 이거 이름만 딱 들어보면 무슨 인디아나 존스도 좀 생각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의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조선시대에 만든 좀 특별한 문서죠. 요즘으로 치면은 기록 화보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의례, 왕실의 의례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기록해서 후세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남긴 책이죠. 그래서 워낙 좀 독특한 좀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이제 만들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있던 것들은 지금 다 이제 소실이 되거나 망실이 됐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행사 때마다 만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일본에 가 있던 것이 이제 2011년도에 돌아와서 공중박물관에 좀 소장돼 있다가 일본에 다 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이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장각 도서도 대부분이 의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장각에 있다가 이제 프랑스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본에 갔던 것도 있고 국내 규장각 등에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워낙 많습니다. 그중에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것 중에 일부를 이번에 이제 보물로 지정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보물로 지정했다는 거 보면은 이 상당히 그 안에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것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상에 네. 국보든 보물이든 이제 문화재 지정 기준은 학술적, 예술적 뭐 가치를 다 이제 고려하게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료적 가치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또 뭐 특별히 이제 그 장정이 예쁘다든가 이제 그림이 좀 세밀하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지정을 했던 것이죠. 지금 국보와 보물 잠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관적인 요소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걸 주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 뭐, 이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적 가치도 검토하고, 예술적 가치도 검토하고, 또 희귀성도 검토하고,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게 국보급이다, 아니면 보물급이다, 이런 걸 좀 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골동품이라고 해도 사실은 예술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유일하다. 이래서 이제 더 가치가 이제 높이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좀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보물도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뭐죠? 동대문이었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 틀리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예를 들면 보물 이 번호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걸 텐데 신 교수님 좀 국보 1호가 뭔지는 당연히 아시죠. 아니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설마 진짜. 국보 1호를 모르시려고요. 아 진짜로. 큰일 났네요. 네. 남대문이 국보 1호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글쎄요, 저 신 교수님 모른다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한 98%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국보 2호 아시는 분 한 그 반 정도 될 거예요. 국보 2호. 예. 2호는 뭐예요?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면은 저기 탑골공원 안에 있는 빠구다공원. 예, 탑골공원. 예. 예. 3호 그러면 아마 한 20% 하려나 모르겠어요. 20%? 그게 뭐예요? 이건 이제 북한산 진흥왕순 숲이고요. 4호는 이제 거의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그렇죠. 전문가들 빼고는. 예. 이제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이제 4호입니다. 자, 이 번호 지금 말씀드린 순서만 대략 보시면 이 번호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죠? 전 몰라요. 이게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각 지역을 먼저 이제 기준을 했고요. 처음에 지정할 때.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그 지역 내 시청 또는 도청 소재지에서 거리 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것은 남대문이 특별히 다른 국보들에 비해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하는 번호를 매긴 게 아니고요. 시청 앞이라는 의미네요. 단순히 관리대장상의 관리번호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제 같은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앞선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고. 아니, 주민등록번호가 앞선다? 이건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보다도 좀 다른 거죠. 거리순입니다.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예. 1962년도 문화재보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그때 이제 국보와 보물들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 앞에 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정하면서 이제 국보 보물들을 지정할 때 이걸 편의상 뭐 국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이제 가치의 우열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가지보라고 하죠.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편의상 관리대장 번호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보 1호가 남대문이 되고 2호가 원각사탑이 되고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 아주 나쁜 문화가 있잖아요. 순서. 등수. 1등만 기억하는 그렇죠. 더러운 세상이라고. 국보 1호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숭례문이 지난번 불탔을 때는 뭐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시기도 하고 그거 정말 이제 국보 1호 불태워 먹었다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는데 같은 국보인 낙산사 종이 불탔을 때는 뭐 별로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게 문제죠. 사실 국보번호 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물 1호가 동대문이 된 것도 이제 그런 좀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62년도에 매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될 때 지역에 관계없이 그 뒷번호들을 이제 순서대로 매기게 돼버렸죠. 그래서 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최초에 지정되었던 한 이제 200여 종의 물건
국보들은 지역 순으로 번호가 매겨졌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번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게 국보 1호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보 2호고 이러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럼 이 보물이나 국보 번호도 이거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건 뭐 사람에게 붙는 고유번호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보였다가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재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국보 가치가 좀 부족하다 또는 좀 위작이거나 위조품이다. 또는 그런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서면 국보 지정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그 번호는 그 빈 번호가 되는 그 번호는 이제 빈 번호가 되는 거죠. 건너뛰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해제 그 문화재 관리 대장으로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국보가 이제 자격을 상실했거나 파손됐거나 그렇게 해서 국보가 결번이 된다고 해서 다른 번호로 채우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오늘 아주 여러분들 귀중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가 아니고. 이게 그거 아마 대부분 다 모르셨을 텐데. 예. 근데 이 지금 국보나 보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원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게 뭐 이제 국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국가 소유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관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 국보를 일부러 손상시킨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개인 소유가 문제가 됩니다. 또 이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권의 행사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또 어느 정도 풀어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걸려왔었고요. 좀 일례로 66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다음에 일본 관광객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요즘 이제 저 제3세계 관광 가면 그런 일 많이 해요. 그 나라 문화재들 할 거 없어서 사가지고. 근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현지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60년대는 우리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재 사러 무척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재 업자들은 법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고요. 심지어 뭐 다른 저 해산물로 위조를 해서 일본으로 반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한 예는 그때 이제 인사동에 있는 어떤 문화재 그 거래업자가 일본인들 손님들이 워낙 큰 손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 손님을 끌려고 대동아 공연권 만세라는 이유인물을 뿌려서 광고물로 뿌렸다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측정이 안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보 지정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비싼 돈을 줘서 사왔는데 국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아니면 국가에다 혼납해라 뭐 이런 식의 제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보물이나 국보급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서 수년 동안 정말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일본에 있는 것만 한 6만여 점의 우리 이제 중요한 문화재가 반출돼 있다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올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것이고요. 또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그 리스트에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뭐 좀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컨대 1908년 9년 조선은행 생기면서 이제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통용되던 화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당시 조선은행 관계자였던 일본인이 그 화폐들을 다 수집을 했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정말 원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국보급이나 보물급 문화재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군요. 그죠. 자기 이제 후손들이 절대로 안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심증은 가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 환수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네들도 이거 들키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죠. 뭐 괜히 이제 한국에서 이게 국보급이니까 돌려달라 뭐 가져간 게 불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올까봐 이제 그냥 아름아름해서 팔아 넘기거나 이제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컬렉터 기질이 있어서 잘 지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손한테 넘어갈 때죠. 이제 본인은 여기 말컨대 식민지의 이제 관리로 있으면서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져가고 평생 아끼면서 이제 보관을 했는데 그 양반이 막상 이제 돌아가면 자식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우리 추억도 아닌데 팔아 넘기자. 근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자니 좀 어렵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은 사람은 나름대로 애착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밑에 때 가면 그게 뭐 이게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국민들 각자도 좀 그런 거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다녀야겠죠.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기본적으로 의식을 바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다라고 하는 의식이 지금 너무 강해요. 근데 공공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컨대 내 재산이 귀하면 남의 재산도 귀하다는 생각이 한편이라면 이제 남이 내 것이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문화적 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좀 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고요. 자, 연휴가 시작된 날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 방송을 쉽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주말 같은 기분이 드는 우리 팀인데요. 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황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